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입니다. 특히 지성용 신부의 반박, 또 관련 언론 보도 이걸 중심으로 한 분석인데요. 네, 여러 의혹의 실체가 뭘까? 그리고 이른바 정당한 검증과 흠집내기의 경계, 이건 또 어디일까? 자료에 담긴 핵심 주장들을 좀 속도감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사안을 좀 균형 있게 보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로 시작하죠. 네, 이 자료들을 보면요. 강 후보자 보좌진 교체 문제, 개인 심부름 의혹, 또 위장 전입 논란 같은 여러 의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근데 핵심은 지성용 신부 주장을 근거로 해서요. 이런 의혹 대부분이 해명됐거나 사실과는 좀 다르다. 그리고 일부는 좀 맡아두어 그러니까 흑색 선전에 가깝다. 이런 반론의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마타도어라는 표현까지. 네. 그래서 단순히 사실관계를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정치 공방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이면에 담긴 좀 인간적인 측면까지 파고드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. 저 가장 먼저 논란이 됐던 게 그 보좌진 교체 문제였잖아요. 5년간 51명 교체했다. 이 숫자가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. 네.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자료에서는 반론이 제기됩니다. 아, 실제 면직된 인원은 27명이고요. 네. 이것도 대부분은 다른 데로 출마하거나 이직하거나 임기가 끝나거나 이런 일반적인 사유였다는 거예요. 일반적인 사유였다. 네. 특히 국회 시스템을 좀 봐야 하는데 인턴에서 비서관 같은 걸로 승진할 때요. 네. 반드시 면직 후 재임용 이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. 아, 네네. 시스템상 그렇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51명이라는 숫자가 좀 부풀려졌다. 이게 지신부님 책 설명입니다.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요인을 좀 간과한 해석 아니냐 이런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소위 갑질 의혹에 대한 반박도 꽤 구체적이던데요.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이런 거요? 맞아요. 그 생활 쓰레기 처리 요구라고 알려진 거는 사실은 사무실 이사하고 나서 남은 사무용 박스 처리 요청이었고요. 변기 수리는 후보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업체를 불러서 진행하고 비용도 다 지불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아, 그랬군요. 네. 그리고 침수 피해 때 도움 요청한 것도 긴급 상황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도움 요청이었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. 여기서 자료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관계를 좀 왜곡할 수 있다. 이걸 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발달 장애가 있는 따님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. 여기에 대한 해명도 참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 부분은 특히 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. 네, 맞아요. 자료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. 강 후보자 부부가 발달장애를 가진 딸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 좀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요. 원래 익숙했던 광화문 집이랑 새로 이사간 강서 집, 이 두 곳에서 생활했다는 설명입니다. 아, 두 집 살림을 한 거군요. 아이를 위해서? 그렇죠. 주민등록은 강서로 옮겼지만 실제 생활은 두 곳으로 오가면서 아이의 적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거죠. 그래서 자료는 이걸 법적인 위장 전입으로 몰아가는 건 좀 발달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사다.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강 후보자 본인이 부덕의 수치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 점에 대해서 자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? 자료는 강 후보자의 사과를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면서요. 사과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이상 돌을 던질 필요는 없다. 이 지신부님의 말을 인용합니다. 네. 이걸 통해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,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한편에요. 청문회장에서 사퇴 요구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걸 좀 정치적 품격의 문제로 연결짓는 시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아, 그런 시각도 있군요. 네. 물론 이건 자료에 담긴 한쪽의 주장이니까요. 검증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. 중요한 건 검증 방식과 목적이 정당한가 이런 질문이겠죠? 네. 오늘 저희는 강선우 후보자 논란에 대한 좀 특정 관점이죠. 지성용 신부의 반박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내용들, 그리고 그 배경, 또 사과나 정치 공방에 대한 평가까지 여러 지점을 짚어봤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.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, 과연 어디까지가 타당한 거고 또 어디서부터가 도를 넘는 공격이 되는 걸까요? 특히 개인적인 아픔이라든지 가족 이야기가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요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바람직한 검증 문화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